안녕하세요. 철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규제 완화, 그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래도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틀리거든요. 각 진영에 따라 듣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저는 단순히 그냥 부동산 어떤 정치성을 배제하고 제가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다. 여당의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여당을 까는 거고, 그 야당의 과거의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야당을 까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게 그런 거죠.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기준이 있으니까, 혹시 어떤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더라도 감안하시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미리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게 생각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나온 대책을 딱 보면 일단은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왠지 둔촌주공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 같아. 대책이야. 왜냐면 가장 큰 혜택을 본 거는 둔촌주공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 대책이 나와서 시장의 변화는 없어요. 시장의 변화는 없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거. 당장 시장이 좋아질 일도 없고, 당장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없어. 왜? 그건 금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장을 강력하게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은 금리예요. 금리. 금리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던 거고, 금리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각 주체별로 누가 혜택을 받느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무주택자, 다주택자, 교체 매매 하시는 분. 자, 그건 제가 맨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 대책이 왠지 둔촌주공을 위한 대책이다. 제가 며칠 전에 1월달 규제 완화가 나오면 둔촌주공을 위한 대책이다라고 한 10분짜리 방송을 올렸어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미리 예언을 했어요. 제가 예측을 했어요. 자, 보시면, 자, 둔촌주공이 1월 3일부터 원래 1월 5일인가? 뭐 그랬죠. 그런데 하도 계약률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1월 17일로 연장을 해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더 1월 3일 전에 발표하면 되겠죠. 그러면 둔촌주공에 대한 많은 혜택이 떨어지면 계약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높아진다고 그래요, 지금. 뭐 전화가 많이 온대잖아요. 저 계약할래요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전매 제한 풀어졌죠. 둔촌주공이 전매 제한이 안 됐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서 8년 전매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8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엄청난 그 이자를 지불하면서 8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남는 것도 없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20억에 팔아야 본전이라고. 근데 그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어쨌든 1년 뒤에 팔면은 다행히 이자 부담이 덜 하잖아. 근데 1년 뒤에 팔면은 그때 집값이 올라가겠냐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또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 줬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있었거든요. 자, 그걸 폐지해 줬어. 자, 이러니까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은 계약 치고 전세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 생각으로 계약을 칠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12억 이상은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84 기준으로 12억 5천인데, 자, 84 기준으로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줬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짜 맞춘 거야. 그냥 둔촌주공을 위해서 모든 걸 짜 맞춘 거야. 1년 뒤에 전매도 가능해. 가장 중요한 거. 타이밍이 예술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월 17일까지가 둔촌주공 계약 마감 날이면 그 이후로 발표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 발표했냐고. 다 둔촌주공을 위한 대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정권은 다주택, 집값이 폭등해서 국민들이 집값을 잡아달라고 뽑아준 정권인데 왜 다주택자들, 그것도 강남, 강동, 잘 사는 동네를 위한 대책만 나오느냐 이거야. 뭐 그렇잖아요. 다 잘 사는 동네 애들 대책만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재건축 규제 하나, 안전진단 규제 하나, 그리고
뭐 50층 규제 풀어주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원희룡 장관 들어선 이후에 대책들이 제 기억으로는 몇 번이 나온 줄 모르겠어. 한 서너 번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뭐 예고도 없이 나와. 폭풍이야, 폭풍. 뭐 조금만 시장에 안 좋은 신호가 나오면 그냥 쏟아내는 거야. 뭐 그냥 앞뒤 안 보고 쏟아내는 거야. 자, 원칙적으로 시장을 정상화한다라는 거는, 정상화하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나치게 빠른 속도는 잘못된 사인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민의 반은 싫어한다는 거야. 그런 패턴을. 그리고 국민의 반 이상은 집값이 버블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충분한 가격 조정이 안 됐는데, 가격 조정이 안 됐는데 이런 규제 완화로 뭐 집값이 충분한 조정을 못 받거나, 그죠? 살 수 없는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2달 만에 180도 말을 바꿨다라는 거야. 자, 원희룡 장관이 불과 2달 전만 해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서울 규제 지역 해제는 이르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급격한 집값 하락은 곤란하다. 이런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둔촌주공이 만약에 미계약이 안 나오면,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오면 다른 지역의 분양시장, 청약시장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PF가 다 무너질 수 있다. 건설회사 부도날 수 있다. 자, 그런 염려로 원희룡 장관이 분명히 서두른 게 있어요. 그런 생각하에. 그래서 둔촌주공이 계약이 잘 되면 다른 지역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둔촌주공이 계약이 잘 됐어. 이번에 계약이 잘 된다고 다른 지역에서 계약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면 고분양가잖아. 전부 다 고분양가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광명자의 레디언트가 10억 5천, 이것저것 합치면 거기도 12억이야. 중소금 이자까지. 그러면 그거 그래서 분양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 만약에 뭐 8억 정도에 분양했다고 해봐. 왜 안 됐겠어요? 그죠?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인데, 이건 무조건 그냥 건설사들 그 분양이 잘 되게끔만 살려주고, 이 국민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분양가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 이제 하지 않는 지역도 확대해줬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주택 지역 아니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없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강남도 다 풀어주겠죠. 재개발, 재건축,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야.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달 만에 이렇게 말 바꾸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뽑아준 거는, 집값을 잡으라고 했던 거고, 그런 기대감으로 어쨌든 빨리 잡아라, 버블을 빼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본다 이거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이거는 뭐 여당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보세요. 이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즐겁죠. 왜냐하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주택자들을 위한 최고의 대책이야. 팔기 좋게 했지. 그 다음에 사기 좋게 했지.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 자, 이걸 무시한 거야. 자, 국민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신실수한 거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원희룡 장관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런 반발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강남 용산 규제 남긴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강남 용산을 다 풀어주면 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 용산은 또 시장이 더 조금만 나쁘면 다음 달에 풀어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정상화라는 거예요. 정상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그냥 정상적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시장이 버블이 빠지고 급격한 하락은 싫다라는 거잖아. 그죠? 자, 문제의 본질은 고분양가예요. 자기들이 비싸게 분양을 해놓고서는 분양이 안 되는 것을 국민들 탓하고, 그리고 정부 탓하고, 정부에다 계속 정부를 향해서 물어대고,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은 굉장히 그런 그 기업들하고 친화적이잖아요. 뭐랄까요, 그 어떤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원하는 정권이잖아. 뭐 어느 정권이든 그렇지만 더 그런 게 심하다는 거야. 기업 위주의 어떤 정책들을 피는 사람들이야. 어쨌든 보수 정권은 기득권 세력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업들 편을 들어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고분양가라니까. 고분양가니까 다 안 팔리는 거지.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은 옆에 있는 단지는 7억인데 한 10억 9천 막 그렇게 분양하면 어떤 미친 인간이 사겠냐고. 자, 일단은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서두르는 거는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규제를 빨리 다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게 시계를 되돌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라는 거야. 자, 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규제가 너무 상승장에 나오면서 그게 풍선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규제하니까 시장에 유통 물량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 물량이 안 나오니까 이게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거야. 심리적으로도 다 지금 막 그 뭐라 할까요? 불안해 있는데 집값 급등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시장의 유통 물량이 풍부하게 만들어주겠다. 자, 그런 의도는 좋아요. 그런 의도는 좋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되돌려놨고 골자를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완화, 그리고 청약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이런 부동산의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다. 완전히 색깔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야. 과거로 돌아가. 이제 그러면 이게 또 여기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모아가지고 또 투기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그러면 보시죠. 규제 지역을 해제했어. 다 해제했어요. 서울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빼고 다 뺐다. 나머지 다 풀었다. 자, 가장 좋았던 거는 강동까지 집어넣었으면 좋았죠. 그러면 둔촌주공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강동을 풀어주려고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야. 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이제 뭐 규제지역이 뭐 강남 3구 빼고 뺐으니까 이제 수도권은 그냥 공공택지는 그냥 3년. 3년이면 계약 치고 3년이니까 집이 준공이 될 때 되면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과밀억제권 권역은 1년. 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팔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포인트인 거야. 자, 이 밖의 지역은 6개월.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은 이제 전매 제한이 다 되는 거야. 자,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경우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이 밖의 지역은 전면 폐지. 이렇게 전매 제한을 푸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주택자들 사라는 거야. 사서 입주권 장사하라는 거야. 분양권 장사하라는 거야. 자, 그러나 지금 시장이 뭐 차가운데 뭐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은 없죠. 그리고 뭐 이자가 엄청나니까 뭐 마피면 모를까. 자, 어쨌든 다주택자들이요, 분양권은 사라. 미분양주택을 사라. 그 얘기예요. 이 전매 제한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그냥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거야. 자,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있다면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는 거야. 소급 적용해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지금 막 저기 짓고 있는 지역들 있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 소급 적용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참 친절하죠. 자,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실거주 의무야. 이거는 좌파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있었어요.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야. 또는 길게는 5년까지 살아야 돼. 자, 이거는 이제 보수 정권 입장에서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거야.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는 없어져야 될 법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무주택인 사람이 이걸 통해서 집을 한 채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 걸 막아버린 거야 사실. 그리고 이게 풀려야 되는 게 왜 풀려야 되냐면 이렇게 풀리면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잖아. 그죠?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잖아. 저는 왜 이 법이 나중에 전세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을 거라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폐지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둔촌주공이 폐지했잖아요. 이 실거주 의무를. 그러면 둔촌주공 입주할 때는 그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은 폭락하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역으로 보셔야 돼. 이거는 아주 잘한 거다. 자, 근데 문제는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법 개정. 자,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야당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어졌다. 이제 보증 금액이 없어졌다라는 얼마까지는 이제 보증해 주는 걸 기준이 있었는데, 자, 그 주택 분양가 상한선이 9억이었는데 그걸 12억 이상으로 상향했다라는 거 이제 없어졌다라는 게 얘기예요. 다 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이. 자, 문제는 대출이 되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그죠?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내가 차익이 남느냐라는 거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 이거 억대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자만. 그죠? 쉽지 않다니까. 실제로. 자, 또 처분 의무도 해제했어요. 1주택 청약 당첨자가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는 맞지는 않는 거죠. 그죠? 아니 뭐 집을 팔고 사는 것은 자기의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폐지했다.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것도 폐지했다. 뭐 이것도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입주해야 되면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쨌든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때리잖아. 그러니까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 빨리 팔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주택이 되면 나중에 팔라고 하면 세금이 나오잖아. 그거 뭐로 가지고 있냐고.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지. 그죠? 시기만 조정할 뿐이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것도 재밌어요. 줍줍. 그 다음에 이제 줍줍 물건이 나오잖아요. 이 무순위 청약,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 분양이 안 된 것들, 뭐 그런 물건들이 이제 아니면 자격이 안 돼가지고 나오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을 하는 건데, 이 좌파 정부에서 이 무주택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또 무주택만 하니까. 이 계약이 안 되더라는 거야. 계약이. 안 팔리더라. 그렇잖아요. 뭐 몇백 가구 나왔는데 무주택만 해라. 그거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뭐 아주 좋은 거 한 주택 나오면 당연히 되겠지만 이 몇십 채, 몇백 가구 나올 때는 이게 무주택만 가지고 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유주택도 무순위 청약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 이것도 어떤 평등권에 있어서는 뭐 잘했다고 봐요. 이것도 별 문제는 없었다. 요거는 이제 주택하고 좀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줬어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대폭 확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게 줬는데 지자체 너희들이 사업구상을 좀 자율적으로 잘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확대해줬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별 문제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빨리 규제 완화를 하는 데는 집값의 급격한 하락, 경착륙을 걱정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6,421만 원이래. 1년 전 12억 4,978만 원 대비 더 올랐다라는 거야. 집값이 내리지도 않은 거야. 내리지도 않았는데 원희룡 장관이 오바했다 이거야. 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집값이 막 급매로 막 요즘 거래가 되잖아요. 많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 서울 쪽은 단지별로 한두 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옛날 호가들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가격이 레벨 다운이 크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장관이 너무 페이스를 빨리 밟았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하락 수치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12억 6,421만 원이 5년 전인 2017년 12월과 비교하니까 거의 2배 수준이라는 거야.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오른 게 2배 수준인데 아직 조정도 안 됐는데 원희룡 장관이 페달을 너무 빨리 밟았다라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지금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신경 써야 돼. 집값이 급등하니까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게 되잖아. 애 하나 낳아가지고 26세까지 키우는데 6억 1천만 원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낳겠냐고. 그리고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둘이 집을 사면 다 그 평생 빚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애를 못 키우겠다라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거야. 지금 집값을 부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 자, 그런데 왜 이 정치인들은 이렇게 집값 부양에 신경 쓸까요? 그건 간단해요. 오직 표를 위해서 그런 거야.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야. 먼 미래를 보지를 못해. 만약에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말에 작년에 통계가 0.89가 나왔잖아요. 출산율이. 올해 0.70 나오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에? 여러분 국민들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돼. 이런 집값의 부양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젊은 애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수도권은 바글바글하고 집값은 급등하고 애들은 희망이 없고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인데 이런 현실의 대한민국에 여기서 집값을 더 올리고 이거 12억 6천만 원을 이거 어떻게 사냐고 서울 가서 저도 못 사요. 저도 못 사. 이게 미친 가격이지. 이거 홍보하면 안 되는데. 자, 계속 가보시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말했듯이 이제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야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분양가가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고분양가가 더 된다는 거야. 이거 답이 없다니까. 답이 없어. 거기다 담보비율 인정비율이 뭐 70%. 그러니까 빚내서 고분양가를 사란 얘기잖아. 평생 니들 고분양가에 집 사서 집 갚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우파 정부에서 이런 너무 리버럴한 정책을 피니까 좌파 정부 들어서면 완전히 또 그 반대의 정책이 나오는 거야. 냉탕 온탕 가는 거야. 정책의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국민들은 피곤하고 집값은 급등하고 그 부작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파 정부에서는 막 너무 불을 때우는 거야.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 그게 좌파 정부에서 그냥 콜락 타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야. 우파 정부에서 모닥불을 막 넣어서 막 불을 때. 근데 그게 좌파 정부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좋은 규제를 막 집 무주택자를 위한 규제를 했는데도 그 부작용이 나오면서 그럼 시장을 통제를 못 하거든. 아무리 좌파 정부라고 해도 이 투기꾼들은 통제가 안 돼. 안 된다니까. 그게 나타났잖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 뭐로 때린 거예요? 세금으로 조진 거 아니야. 세금으로 막판까지 때렸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정권을 뺏겼잖아. 뺏기고 나가니까 그 세금도 다 풀어줬잖아. 만약에 좌파 정부가 계속 정권을 잡아서 세금을 그 상태로 계속 때렸다.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작살났어. 집 팔아가지고 세금 내야 될 지경이었어. 그렇게 됐으면 정말 아주 의미심장한 그 풍경이 나왔죠. 비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취득세를 낼 때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을 내고 양도소득세도 최고 세율이 75%가 아니라 45% 낸다. 자, 마음껏 살아. 자, 청약기에도 확대가 된대요. 이것도 또 의미심장. 이것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어.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이고 비규제 지역 가입에서는 1년이었어요. 조정 지역 대상에서는 이제 1순위 청약 가입이 청약통장 가입이 2년 이상 되면 이제 1순위를 주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으로 주고 비수도권에는 6개월로 주고 뭐 이렇게 이제 옛날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별 얘기 없어요. 이거는. 자, 이제 조정 지역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이 이제 대부분이 된다고 하면 1년이면 다 1순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오히려 청약통장을 다 해지하는 추세잖아요. 자, 그건 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죠. 비규제 지역에서는 분양되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60%가 추첨제라는. 옛날에는 이거 100%로 가점제로 했죠. 그러니까 무주택이면서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다 가져갔는데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뭐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니까 8호제곱미터 받는 사람들도 뭐 1인 가구 또는 가점이 낮은 사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역시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거야. 무주택자는 불리해지는 거야. 옛날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을 정상화하는 해야 된다. 왜냐면 너무 무주택자에게 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는 거야. 자, 아마도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들 그리고 1인 가구. 여러분 1인 가구가 40만이 넘어. 40%가 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의 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뭐 괜찮다고 봐요. 어쩔 수 없고 그런 문제다. 어쨌든 유주택자에게 기회가 확대돼. 근본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를 한 것은 이제 이 연착률, 집값이 서서히 떨어져라 그 얘기예요. 자,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선호 입지, 얘가 이제 둔촌조공 아니에요. 1만 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할 사항을 주시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쓴 거야. 거기에서 만약에 미계약분이 쏟아지면 다른 지역은 작살난다. 그러면 부동산 PF로 건설사들 다 부도난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른 거야.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거 상향을 위한 갈아타기 수요, 청약, 이사, 수요 같은 실수요자의 거래가 막히고 역전세, 깡통전세로 세입자 주거 안정까지 흔들리는 방향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착륙 방안을 강력하게 꺼내들었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갈아타는 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24평에 살다가 32평에 살다가 큰 평수로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가 되고 분양도 받고 가지고 있던 것들은 구축을 팔고 시장의 그 유통이 활성화되길 원한다라는 거야. 그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취지로 이렇게 규제 완화를 풀어서 시장을 옛날처럼 가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어요. 그것도 별 문제 없다. 이 전문가들이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처럼 정책 변화가 곧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막 뜨거울 때 이런 규제 완화를 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죽어 있을 때 내놔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규제 완화를 풀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장이 활성화될 때는 이게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너무 빠르게, 그리고 어떤 특정 아파트에 대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원장관이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임대시장으로까지 세입자들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썼다. 자, 대책이 세입자를 위한 거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여기서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빌라 전세잖아. 빌라 전세 사기잖아. 이거 갖고 뭐가 상관이 있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불필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유주택자 입장에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리고 교체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번 규제 완화의 유불리를 보세요. 자,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졌죠. 아무래도 줍줍도 되고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고 8호 사이즈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뭐 세금 혜택부터. 근데 이제 유주택자들이 지금 걸리는 건 금리 문제잖아.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다 날아간 거야. 분양가 상한제도 도심에서 안 된다고 그러지. 공공택지 가서 사야 되는 거야, 이제 비싼 분양가에 사라 이거야. 근데 비싼 분양가에 도심에서 나오면 유주택자도 안 사잖아. 무주택자도 안 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벙쪄버린 거지. 벙쪄버린 거야. 최대의 피해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체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해볼만 해본 거야, 이제. 프로 사이즈도 받을 수 있어? 공공주택 택지에서?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유리해진 거지. 자, 문제는 그러나 고분양가다. 고분양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이런 방법 없어. 이런 방법 없어.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고분양가에 그리고 버블이 꼈을 때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율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많으니까 차라리 전세 살고 그냥 뭐 그냥 은행에 5% 넣어놓든지 채권을 사든지 뭐 그런 것도 사실 괜찮다. 너무 집을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란 얘기야. 제 얘기는 너무 이제 기다리시면은 또 싸게 살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 사면 되는 거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야 이것도 규제 완화 나왔으니까 또 집값이 급등하는 거 아니야? 야 또 다주택자들 뭐 또 움직인대.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집값이라는 거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라 이게 쉽게 반전이 되지도 않아. 이게 그동안 올라갔던 게 저금리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게 쉽게 되질 않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등하면 그때 파셔 오히려 다주택자들한테 가져가세요. 그거 주는 게 나은 거야. 이거는 장기적으로 오래갈 사이클이야. 자,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라니까 집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돼. 돈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5억을 융자 받으니까 30년 동안 내야 될 게 5억이야. 5억 8천인가 그래. 여러분 집을 안 사면 내가 5억 8천을 30년 동안 모을 수 있어. 자, 그걸 나름대로 채권이나 뭐 이자로 막 복리로 계산하면 나중에 그 10억도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노후에 조그만 건물 하나 사든지 지방에 아니면 그거로 또 노후에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이렇게 유두리를 가지고 생각하셔라.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30년 후에는 뭐 집값 올라가고 그럴 일 없잖아요,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에 어떤 특정한 지역 아니면 집값이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생각하셔라. 내가 꼭 집을 안 사도 길은 많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